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블 읽어주는 남자 마블 리더 마틴입니다. 앤트맨의 후속작 앤트맨 앤 와스프가 오는 7월에 개봉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앤트맨 1편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프렐류드라는 게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 요약이니 스포가 엄청 많아요. 그럼 마블 리더 시작합니다. 행크 핌, 모든 것의 크기를 키웠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입자를 발명한 뒤 본인의 이름을 따서 핌 입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1대 앤트맨으로 활약을 했고 앤트맨이 된 계기는 영화 앤트맨 1편 이전의 프렐류드 코믹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 프렐류드 안 읽으셨죠?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60년대 동독의 하이드라의 기술에 맞서기 위해서 토니 스타크의 아빠 하워드 스타크가 핌입자 기술이 도입된 앤트맨 슈트의 능력으로 그 기술을 파괴하길 원했습니다. 행크 핌은 처음에 기술의 유출 때문에 거절을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즉 자기 자신이 직접 앤트맨 슈트를 입고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영화 스토리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핌입자를 발명하고 우리의 주인공 스칼랭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다가 2대 앤트맨으로 발탁하는 할아버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우리의 주인공 2대 앤트맨 스캇 랭입니다. 영화 자막 등에서는 꼭 스콧이라고 표기가 되고 있는 걸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요. 발음상 스캇이 더 맞는데 왜 굳이 그렇게 고집을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공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스카리는 기술로 먹고 살기가 힘들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깜빵해가죠. 그래서 이혼도 당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마어마한 딸바보거든요. 사실상 도둑질을 한 이유와 영웅이 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전부 딸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나서 나중에 앤트맨 슈트를 받았을 때는 직접 개조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빌런이랑 싸울 때도 지식을 통한 기질을 발휘하기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딱히 석사랑은 관련 없겠네요. 그리고 스캇은 굉장히 뻔뻔합니다. 말빨이 좋은 건 토니 스타크, 스파이더맨, 닥터 스트레인지 저리 가라고요. 얼굴 가리라고 만들어 놓은 수트의 가면을 자주 벗습니다. 아마 앤트맨인 게 자랑스럽나봐요. 나름 싸움은 좀 잘해요.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릴 와스프 누님한테는 상대가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우리의 희망 호프 누님인데요. 얘네 딸 이름도 호프였던 것 같은데. 네, 호프 핌이 2대 와스프라는 것은 어차피 앤트맨의 와스프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하죠. 네, 앤트맨 1에서는 아빠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본인은 앤트맨 활동을 할 충분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이상한 스콧 랭이라는 애를 데려고 와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마음에 안 들어하죠. 이 누님은 진짜 준비된 전사거든요. 싸움을 정말 잘해요. 우리의 스캇은 맞고 까불다가 맞고 목도 졸려요. 근데 싸우다 정든다고 나중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호프 누님은 핌 테크놀로지에서 간부급으로 일을 하다가 아빠 잘라주세요 라는 투표에 찬성을 던져요. 아빠를 잘라버리죠.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의 악당 데런이 득세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나중에 그 데런을 무찌르기 위해서 행크 핌, 즉 아빠의 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극 중에서는 처음에는 행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가 나중에 데드 라고 부르는 감동적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네, 데런입니다. 데런은 행크의 제자로 시작해서 회사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죠. 나름 똑똑하긴 한가 봐요. 원작에는 이렇게 생겼었는데요.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그만 심장마비가 오고 말았습니다. 겨우 살아났는데요. 그 부작용으로 이렇게 변해버렸죠. 근데 나중에 스캇이랑 싸우다 죽어요. 심장마비로. 어쨌든 영화에서 데런은 핌 입자의 위험성을 걱정하는 행크와는 달리 그걸 사용해서 전쟁의 판도를 바꾸려고 하죠. 아니, 비싸게 팔아먹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건가? 근데 어째 일이 좀 잘 안 풀려요. 실험은 계속 실패하고 성공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가는데 스캇 일당들이 방해하죠. 그래서 직접 입고 싸웁니다. 주인공이랑. 디테일은 영화를 보셔야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죽어요. 되게 잔인하게. 네, 앤트맨 1에 대한 스토리 정리는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은 프렐류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렐루드 아니고요. 프렐류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뜻이 1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An action or event serving as an introduction to something more important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serving은 현재 분사로서 앞에 an action or event를 꾸며주고 있고 as는 뭐뭐로서 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무언가 더욱 중요한 것에 대한 소개의 역할을 하는 행동이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블 프렐류드 코믹스라는 건 대체 무엇이냐? 라는 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아이언맨 1이 개봉을 했을 때 그때까지는 히어로 영화들이 그렇게 인기를 많이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언맨이 전 세계적으로 6억 달러에 이르는 흥행 수익을 내게 되었고요. 기존의 호기심으로 돈은 좀 벌긴 했는데 평이 엄청 안 좋았던 그런 영화들에 비해서 나름 영화 자체로서의 인정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거 봐라, 뭔가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큰 세계관을 그리고 여러 가지 시리즈물들을 기획하게 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개연성도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맞출까 고민을 하다가 영화와 영화 사이에 코믹스를 발간을 해서 그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마블 프렐류드 코믹스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프렐류드는 편의상 각색과 서곡으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요. 나무위키 설명에 따르면 전편 영화의 내용을 그린 것을 각색이라고 하고 코믹스만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있는 것을 서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챙겨봐야 된다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다음 시리즈 영화를 기다리고 즐기는 정도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저 마블 리더와 함께 프렐류드를 좀 읽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저와 함께 앤트맨 앤 와스프의 서곡을 같이 읽어보실 거고요. 영상은 짧은 분량으로 조금씩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충 읽어보니까 앤트맨 1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 같던데 왜 서곡으로 분류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각색 같은데요. 아직 1권만 읽어서 그런가? Okay guys, that's all for today. If you want to watch my next clip, The Ant-Man and the Wasp Prelude Part 1 and play English with Marvel Comics, press the subscribe button. See ya!